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장수, 옛날 말로 장수, 현대적 표현으로는 장군, 영어로는 제너럴입니다. 장군들의 인사가 한국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어로 제너럴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아세요? 장군을 제너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너럴이요? 예. 당연히 모르죠. 아니 근데 영어로는 이 장군이 제너럴입니다. 왜 제너럴이냐면 영어 단어 자체가 제너럴, 일반적인 종합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군한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은 이 세부적인 세세한 그런 전문가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장군 스스로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 부하들을 지휘하고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식견을 갖는 것이 더 큰 덕목이라고 해서 이 제너럴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장군은 그 일반 병처럼 무슨 주특기, 병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거예요?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은 장군이 되는 순간부터 병과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군에게는 어떤 병과적 특성의 세세한 그런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종합적이고 크게 보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미국 드라마 제너럴 호스피틀 뭐 그것도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제너럴 호스피털 하면 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제너럴이라면은 군인으로서 장교가 제너럴이 되면 종합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이제 장군의 덕목이기 때문에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너럴을 하지 않고 애드머럴, 우리말로 옮기면 제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해군에서는 우리 해군에서도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해군 자체적으로는 이순신 제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군인이 되는 사람들의 꿈은 장군이 되는 걸 텐데. 그렇죠. 모든 장교들이 인간할 때 꿈은 장군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장군의 법적 정원수가 370명인데 그 370명 가운데서도 이제 뭐냐면 대장은 8명이거든요. 8명에 포함되는 것은 드림 오브 드림, 꿈 중에 꿈이죠. 사실 모든 장교들의. 그만큼 되기가 어려운 길인데 제가 한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을 취재하고 살펴보면은 언제부터인지 뭐 대장을 포함해서 고위 장성이 되는데 보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커리어 능력과 인품 그런 거보다는 한때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어떤 장군의 덕목에서 필요한 그런 것보다는 그때 환경에 따라가지고 특히 정치권하고 잘 맞아가지고 고위장성이 되는 거 보면은 그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군에서도 통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용장, 지장, 덕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운장이라는 말을 오히려 많이 씁니다. 국내에서 우스갯소리로 지장, 덕장, 용장 한꺼번에 다 덤벼도 운장하면 못 당한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운수가 좋은 장군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역사에서 큰 전쟁이나 전투 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 전투 같은 경우에 그 지휘관의 운에, 천운에 따라가지고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요소 중에서 보면은 지휘관의 장군의 운수도 꽤 영향을 끼치는 걸로 이게 군사학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운수가 좋지 않았던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이순신 장군께서도 본인 스스로 이 난중일기에서 원균이 모든 계략을 다 써서 나를 모함하려 들여더니 이 또한 운수가 따르지 않을 뿐이다 하고 한탄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용장, 지장, 덕장의 면모를 다 갖추신 분인데 그렇게 운수가 좋았던 장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이순신 장군께서는 전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또 운장의 개념으로 따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군에서는 운장이라 그러면 기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근데 이 전통적 의미의 운장과는 다르게 우리 한국군에서는 운장을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천운이 있어서 그런다기보다는 정치권에 줄을 대가지고 진급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 군대가 운장의 시대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운장의 전성시대? 예, 운창의 전성시대란 말이 나오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장군들이 진급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능력이 있어서 진급을 했느냐? 그런 문제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군부 인사의 정치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게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이 노무현 정부 때는 군 인사를 3배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각 군에서 만든 인사안이 조금씩 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군부에서 갖고 있던 명단 그 자체가 크게 변화 없이 이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는 장군들 인사가 3배수 인사여가지고 그 3배수 명단을, 진급 대상자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에서 그 중에서 이제 진급 대상자를 선발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군 인사의 정치권이 개입할 소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일단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입김이 너무 강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여당 정치인들의 영향력도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다 보니까 군부의 장군들도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게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을 패싱하고 바로 그쪽하고 성이 닿아가지고 진급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정치권을 등에 업은 장군들이 진급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대략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대선 캠프에 있는 인사들과 이 줄이 닿은 장군들이 이제 말하면 문장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보통 보면은 문장이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많아 보이기도 하네요. 문제가 많죠. 왜 특히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새로운 군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 정권에 잘 나갔던 인사들은 군 수뇌부는 무조건 자르고, 밑에는 조금 남겨놓긴 하지만은 대부분 지난 정권에 잘 나갔던 사람들 불리기를 받는 인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로 괜찮은 장군들이 일찌감치 전역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거꾸로 보면은 과거 정권에서 줄댔던 운장들은 또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면 다 이게 또 아웃되는 것도 어떻게 뭐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도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게 바람직하게 하겠느냐. 인사라는 거는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 군 인사는 내부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시스템이 잘 되는 인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결과는 시스템의 그 어떤 완벽성에 가까운 그 시스템에 맞지 않게 결과가 나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정권적 차원에서만 자꾸 그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나 정권에 충성한다기보다는 국가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장군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합참 의장이나 육해원군 참모총장이야 뭐 그 자리야 이제 뭐냐면 중요한 자리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의미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시키겠지만은, 그 이하 일반 장군들 인사 같은 경우는 각 군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인사가 예측이 되고 합리적인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나 정권에 충성하는 장군이 아닌 국가, 민족과 국민에 충성하는 장군들이 설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상 숨은 얘기 국방 삐컷.